9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불과 1억 8천만 원으로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황당하다고요?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구조를 보시면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한 채 사려면 기본적으로 얼마가 필요할까요?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취득세, 법무사 비용 머리 아프죠? 게다가 요즘 대출 규제 때문에 집 한 채 사려면 최소 5억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물건은 내 돈 1억 8천만 원만 있으면 끝. 나머지는 전부 구조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세 9억이 넘는 아파트를 내가 불과 1억대 현금으로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집을 전세 세팅으로 돌려서 오히려 내 통장에 돈이 더 들어온다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 계시죠? 경매는 해보고 싶은데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낙찰은 받고 싶은데 잔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세금은 또 얼마나 나올까? 이런 걱정, 저도 처음엔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전경매 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물건 소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찰부터 잔금, 명도, 매각까지 전과정 동행하고 심지어 낙찰받고 잔금이 부족하다면 금융 네트워크로 대출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즉, 여러분은 구조만 이해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만 아시는 진짜 꿀 정보가 있습니다. 영상에 다 못 담는 권리 분석 자료, 그리고 남들보다 며칠 때로는 몇 주 먼저 받아보는 실전 물건 리스트. 이 자료 때문에 회원분들이 남보다 먼저 들어가서 낙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남아있을 겁니다. 정말 9억 8천짜리를 1억 8천으로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혹시 말장난 아니야? 대출, 세금, 숨어있는 비용 있지 않을까?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답을 하나씩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아,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구조구나. 그럼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물건을 정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타경 6217 경매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일자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52 대원아파트 105동 21층 2102호. 세부 스펙을 보겠습니다. 대지권 면적은 73.932, 약 22.36평. 건물 전용 면적은 164.942, 약 49.89평. 거의 50평 가까운 대형 평형대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무려 9억 7,800만 원. 하지만 입찰은 2번이나 유찰되면서 이번 3차 최저가는 4억 7,922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딱 절반 가격이죠. 입찰에 참여하시려면 보증금 4,792만 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커피값 아끼고 몇 달 모으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죠. 정리하자면 해운대 장산역 도보권에 있는 50평 가까운 대형 아파트를 감정가 9억 7,800만 원에서 무려 반값인 4억대에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반값이라도 정말 괜찮은 물건일까? 권리관계에 문제는 없을까? 실제 시세와 비교하면 얼마나 수익이 날까? 이런 궁금증이 드시죠? 이제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아파트가 왜 입지가 좋은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 이름만 들어도 아시죠? 바로 해운대 생활권 핵심 지역입니다. 이 대원 아파트가 어디 있느냐? 바로 부산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에서 도보 2분 거리, 직선거리로 280m밖에 안 됩니다. 출퇴근, 통학 심지어 장 보러 다니는 것까지 전부 지하철로 해결 가능한 위치예요. 교통은 지하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쪽으로는 해운대로, 뒤쪽으로는 좌동순환로가 뻗어 있어서 해운대 해수욕장, 백스코, 신세계 센텀시티 서면, 부산 전역 어디든 차로 이동하기가 편리합니다. 주말 나들이든 출퇴근이든 교통에서 점수를 크게 먹는 곳이죠. 생활 인프라 한번 볼까요?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NC백화점,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마트, 백화점, 영화관, 병원, 은행, 다니엘병원, 해운대백병원까지 모두 가까워서 여기 살면 굳이 차 안 써도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학군입니다. 이 단지 바로 옆에 좌동초, 좌동중,
해운대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교육 라인이 다 붙어 있습니다. 게다가 좌동 학원과도 바로 이어져 있어서 학부모 수요가 엄청 탄탄한 지역이에요. 아이 키우는 집은 여기 들어가면 끝났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에 쾌적함까지 잡았습니다. 단지 바로 뒤로 장산이 자리 잡고 있어서 주말이면 가볍게 등산, 산책 다 가능하고 공기도 좋아요. 앞으로는 해운대 해수욕장 멀리 바다까지 트여 있어서 도심 속에서 자연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정리하자면 교통, 생활, 교육, 자연, 이 네 가지가 전부 완벽하게 갖춰진 입지.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감정가 9억이 넘게 책정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반값에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부터 벌써 게임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이 아파트의 시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매매 시세부터 보시죠. 현재 고층 매물은 8억 원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층인데도 9억이 넘게 올라온 매물도 있습니다. 아니, 고층이 더 비싸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고개가 갸웃해지실 겁니다. 바로 이게 호가의 혼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불과 2년 전 같은 평형이 무려 11억 1천만 원에 실제로 거래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즉 감정가 9억 7,800만 원은 결코 과한 금액이 아니고 오히려 시세 대비 충분히 타당한 가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세가는 어떨까요? 같은 단지 비슷한 평형 전세가 4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고 바로 전세 세입자를 맞춘다고 가정해보면 내 실제 투자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즉 초기 자금 부담을 상당 부분 전세 보증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시세를 보겠습니다. 현재 3천만 원 보증금을 받고 매달 20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대출을 활용하더라도 월세 수익으로 이자를 상쇄하고도 남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매매 시세 8억 11억 원, 전세 시세 약 4억 원, 월세 시세 보증금 3천만 원 월 200만 원, 이번 경매 최저가 단돈 4억 7,900만 원.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기회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하지만 여기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대박처럼 보이지만 권리관계에 따라 함정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물건은 안전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권리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반값 아파트, 대박 기회처럼 보이지만 경매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관계를 잘못 보면 싸게 샀다가 오히려 몇 억을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등기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앞에 잡혀 있는 게 2016년 9월 28일 농협은행 근저당 채권 최고액 4억 800만 원입니다. 이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즉, 이 날짜 이후에 붙은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모두 소멸하는 거죠. 그 뒤로 뭐가 있느냐? 2018년 BNK 부산은행에서 근저당을 하나 더 잡습니다. 금액은 1억 5천만 원. 2019년 개인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었는데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2020년 세무서에서 압류까지 들어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권리가 추가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소액의 압류 추심권이 몇 개 더 얹혀져 있습니다. 등기부만 보면 줄줄이 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전부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설정된 권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어떨까요? 현황조사서와 매각물 권명세서를 보면 등기상 임차인 없음, 전입세대 없음, 배당 요구도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즉 세입자가 없으니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을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와 진짜 깨끗한 물건이네 싶으시죠? 근데 항상 마지막 변수가 있습니다. 현장 점유 상황을 확인해보니 현재는 채무자 가족이 직접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의 가족이 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줄 일은 전혀 없지만 문제는 명도입니다. 혹시라도 그냥 짐 치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물건은 여전히 채무자 가족의 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치우면 절도죄나 손괴죄 문제가 바로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협상입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이사비를 조금 주고
원만하게 합의해서 나가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만약 협조가 전혀 안 된다면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리하면요. 말소기준권리 농협은행 근저당 4억 800만 원 이후 권리는 전부 소멸. 추가 권리들 BNK 부산은행 근저당 1억 5천, 개인 가압류 3천만 원, 세무서, 압류 등 전부 낙찰로 소멸. 임차인 현황 없음, 보증금 인수 X. 현장 점유 채무자, 가족 거주명도, 협상 또는 인도명령 필요.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법적 권리관계는 깨끗하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명도 과정에서 협상과 절차가 필요하다. 즉,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지만 현장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를 실제로 낙찰받는다면 내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가정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번 경매 최저가, 즉 4억 7,922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자금 구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은행 대출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분위기를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LTV 70%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약 3억 3,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자기 자본은 얼마일까요? 낙찰가에서 대출을 뺀 나머지 약 1억 4,300만 원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세금과 부대 비용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들어가면 낙찰받고 나서 왜 돈이 더 필요하지? 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집을 하나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이번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하나 더 산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무려 8%로 올라갑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낙찰가 4억 7,922만 원, 8% 약 3,8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취득세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취득세를 내면 거기에 또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습니다. 취득세의 10%니까 약 380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특별세예요. 비율은 0.2%라서 작아 보이지만 약 100만 원 가까운 돈이 또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법무사 비용과 등기 비용까지 들어가는데 보통 약 30만 원 안팎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합치니까 세금과 부대 비용만 약 4,300만 원이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자기 자본 약 1억 4,300만 원, 여기에 세금과 부대 비용 약 4,300만 원을 더하면 총 1억 8,600만 원 정도가 제 통장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입니다. 즉, 감정가 9억 7,8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만약 최저가로 낙찰받는다면 내 돈 약 1억 8천만 원대만 있으면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경매의 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최저가로 낙찰받아서 2년 뒤 감정가 수준에 매도한다면 내 손에 과연 얼마가 남을까? 먼저 원가부터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낙찰가 4억 7,922만 원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특세, 법무사 비용까지 다 합치면 약 5억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즉, 이 아파트를 내 소유로 만드는데 실제 원가는 약 5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제 매도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아파트를 2년 뒤 감정가 그대로인 9억 7,800만 원에 매도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매도 금액 9억 7,800만 원에서 취득원가 5억 1천만 원을 빼면 무려 4억 6천만 원대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산 아파트는 2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기본세율에 중과가 붙게 되죠. 실제로 계산하면 세금이 약 1억 원대 중반, 대략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 수준이 나옵니다. 따라서 세후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약 3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반대로 법인명의라면 어떨까요? 법인세율은 구간별로 적용되는데 2억까지는 11%, 그 이상은 22%입니다. 이번처럼 이익이 4억 원대 중반이면 세금이 약 1억 원 전후로 나옵니다. 결국 법인 명의로 하면 세후 이익은 약 3억 6천만 원대가 남습니다. 정리하면 개인 명의로 보유 후 2년 뒤 감정가 매도 시 세후 약 3억 3천만 원, 법인 명의로 보유 시 세후 약 3억 6천만 원. 즉, 이번 건에서는 법인이 약간 더 유리하지만
한두 건만 하실 분들은 개인으로도 충분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가 9억 7,8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최저가에 낙찰받아 2년 뒤 되팔았을 때 세후로 3억 원 이상이 남는다. 이게 바로 경매의 진짜 매력이자 수익 구조의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 감정가가 무려 9억 7,800만 원이나 되는 아파트를 최저가 4억 7천만 원대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솔깃하시죠? 정말 반값이라니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경매는 무조건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계산해드린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우선 자금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최저가 4억 7,922만 원에 낙찰받았다 치고 은행 대출 70%를 받아 약 3억 3,500만 원을 조달합니다. 그럼 내 돈은 약 1억 4천만 원. 여기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법무사 비용까지 세금과 부대 비용이 약 4,300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결국 제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은 총 1억 8천만 원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생각보다 괜찮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전세 시세를 보니 낙찰가보다 낮습니다. 즉, 전세를 놓아도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월세는 어떨까요? 월 200만 원 수준인데 은행 이자, 내 돈의 기회비용, 인테리어 비용, 중개수수료, 보유세까지 합치면 사실상 마이너스가 납니다. 즉, 이 아파트는 임대 수익 구조로는 메리트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의 진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각 차익입니다. 감정가 9억 7,800만 원짜리를 반값에 낙찰받아 매도했을 때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계산해보니 매도 시 차익이 수억 원대, 세후로도 3억 원 이상이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단기 매각을 한다면 세금이 무려 6,070% 중과돼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몇 천만 원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단기 매각 전략으로 접근하면 세금 폭탄 맞고 끝나는 겁니다. 그럼 답은 뭘까요? 법인입니다. 법인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법인 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 매각 전략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개인이라면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정상 세율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거주자는 어떨까요? 실거주라면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당장 들어가 살 집을 찾고 있다면 이건 반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정리하면 법인 투자자라면 단기 매각 차익형으로, 개인 투자자라면 장기 보유형으로, 실거주자라면 최고의 내 집 마련 기회로 접근해야만 제대로 수익이 나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매는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반값이지만 세금, 비용, 임대 구조까지 다 따져보고 들어가야 진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싸다고 덥석 물지 말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 전략이 바로 돈을 벌게 해주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셨죠? 겉으로는 반값 아파트라고 해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전세도, 월세도, 심지어 보유조차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달려드는 순간 세금 폭탄과 비용 부담으로 낭패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경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물건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잘만 접근하면 단기 매각으로 수억 원 차익을 만들 수 있는 확실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경험과 자본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괜히 혼자 덜컥 입찰했다가 세금이나 명도 문제에서 막히면 큰돈을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경매로 투자하고 싶으시면서 전문가가 필요하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자금은 있으신데 경험이 부족한 분들, 은행 이자보다 훨씬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전하게 전문가와 함께 투자하고 싶은 분들, 바로 여러분을 위해 이 자리를 열어둔 겁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물건 선별부터 입찰, 낙찰 후 명도, 매도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투자자분들은 자금을 맡기시고 결과로 수익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기 매각 전략으로 안정적인 차익 실현까지 전부 함께합니다. 여러분, 지금 은행에 돈을 넣어두셔도 34% 이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는 단기간에 수억 원 차익, 연 환산으로 따지면 은행 이자의 몇 배가 되는 수익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냥 시청만 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직접 투자에 참여해서 진짜 수익을 손에 쥐시겠습니까?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이 기회를 함께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돈 되는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